오늘도 감동 가득한 이야기로 가슴 뛰게 할 감동 열차에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여정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매력을 담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탕탕탕. 초등학교 복도에 울린 총소리, 그리고 제품에서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둔 단짝 친구.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9살 소피아의 따뜻했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제 노란 티셔츠가 빨갛게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소중한 친구가 제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끔찍한 순간이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1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만 가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밤마다 소피아가 꿈에 나타나 악몽에 시달렸어요. 친구들이 미래를 꿈꿀 때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총소리에 떨지 않고 밤늦게도 자유롭게 거리를 걸으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최악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까지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모든 걸 들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제 이름은 미아 하트웰이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지역 은행에서 대출 담당자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어요. 저희는 오스틴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오크우드 초등학교는 동네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 하나였고 부모님은 항상 미아는 참 복받은 아이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때 제 옆에는 항상 소피아가 있었습니다. 소피아 로드리게즈는 제 단짝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요. 저희는 유치원 때부터 친했는데 마치 자매처럼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점심시간엔 항상 붙어 다니고 방과 후엔 서로 집을 오가며 놀았어요. 소피아는 저보다 좀 더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는데 제가 소심할 때마다 용기를 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날은 2013년 4월 16일 화요일이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해주신 팬케이크를 먹고 아빠 차를 타고 학교에 갔어요. 첫 번째 시간은 수학 수업이었는데 소피아와 함께 앉아서 구구단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희는 늘 그랬듯이 손을 잡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날 메뉴는 치킨 너겟과 감자튀김이었는데 소피아는 미아야, 나 이거 너무 좋아해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놀래? 엄마가 쿠키 만들어주신대. 소피아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나도 집에서 만든 슬라임 가져갈게. 저도 신나서 대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뭔가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그게 총소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아이들이 순간 조용해졌고 선생님들이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모두 책상 밑으로 들어가세요. 점심 당번 선생님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소피아와 저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가장 가까운 테이블 아래로 숨었어요. 소피아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고 제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아야, 무서워. 소피아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괜찮아. 소피아야, 곧 끝날 거야. 저도 무서웠지만 친구를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아이들의 비명소리와 어른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을 때 저는 소피아를 더 꽉 껴안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왔고 손에는 커다란 총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소피아의 머리를 제 가슴에 묻게 하고 눈을 꽉 감았습니다. 하지만 총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소피아의 몸이 제 품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뭔가 따뜻하고 끈적한 것이 제 옷에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소피아야, 소피아야. 저는 친구의 이름을 불렀지만 소피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의 눈은 감겨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노란색 티셔츠는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소피아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소피아야, 일어나. 제발. 저는 친구를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후일은 마치 영화처럼 흘러갔어요. 경찰이 와서 범인을 제압했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에게는 이미 늦었어요. 제 가장 소중한 친구는 제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고문이 되었습니다. 교실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날의 총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큰 소리만 나도 온몸이 얼어붙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여러 상담사에게 데려가셨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약이다라고 모두들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웠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더욱 힘들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장래의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저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도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계속 일어나는 총기 사건 뉴스를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사건, 파크랜드 고등학교 총기 사건, 뉴스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소피아가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8살 봄, 친구들은 모두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리아야, 너는 뭐 할 생각이야? 같은 반 친구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리아야, 커뮤니티 칼리지라도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학교라는 곳 자체가 여전히 무서웠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총소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18살이 되던 해 겨울, 저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어요. 불면증이 심해져서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다가 유튜브를 켜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작정 스크롤을 내리다가 우연히 하나의 영상을 클릭했는데 그 영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상 제목은 미국인이 충격받은 한국의 치안 수준이었어요. 호기심에 클릭해봤는데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 거리를 돌아다니며 촬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제게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지금 새벽 2시예요. 저는 여자 혼자 명동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새벽에 여자 혼자 거리를 걸어도 안전하다니요. 미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 그리고 이것 봐주세요. 카페에서 노트북이랑 가방을 그냥 놔두고 화장실에 갔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일상이에요. 영상을 보는 내내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유튜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총소리요. 그런 건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경찰조차 총을 잘 안 차고 다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총소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정말 있다는 걸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한국 관련 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치안, 문화, 일상을 담은 수많은 영상들을 밤새워 봤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며 찍은 영상들을 보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됐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독일 여성이 한국에서 새벽 조깅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독일에서도 이렇게 안전하게 밤에 뛰기는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프랑스 남성이 지하철에서 졸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옆에 있던 한국인이 깨워서 휴대폰을 돌려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파리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떤 미국 여대생의 영상이었어요. 그녀는 밤늦게 편의점에서 나와서 혼자 숙소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정말 자유로워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영상을 찾아봤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 한국 대학에 다니는 교환학생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걸 섭렵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가고 싶은 곳이 생겼어요. 몇 주 동안 영상만 보다가 어느 날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부모님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한국은 왜, 미아야? 엄마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한국은 안전해요. 총기 사건도 없고, 치안도 정말 좋아요. 저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아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미아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왔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혼자 그 먼 나라에 보낼 수는 없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달라. 적응하기 힘들 거야. 엄마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생겼거든요. 엄마, 저는 정말 가고 싶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의 반대는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기초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 쓰는 법도 익혔어요.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는데 자막 없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봤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매일 한국어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며 점점 놀라셨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던 딸이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느 날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미아야, 정말 한국에 가고 싶은 거니? 네. 엄마, 저는 정말로 가고 싶어요. 거기서는 총소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밤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몰랐구나. 미안해, 미아야.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아빠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아야, 아빠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저도 알아요, 아빠. 하지만 저는 정말 가고 싶어요. 처음으로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부모님은 며칠 더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저를 부르셨어요. 미아야, 우리가 결정했어. 내가 정말 가고 싶다면 보내주겠어. 대신 조건이 있어.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아빠? 매일 연락하기. 그리고 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말기. 약속할 수 있어? 네. 약속할게요. 저는 너무 기뻐서 부모님을 껴안았어요. 그동안 제가 보여준 의지와 노력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한국행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비자 신청부터 항공편 예약, 숙소 찾기까지 모든 걸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걱정만 하시더니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출발 전날 밤, 엄마가 제 방에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아야, 엄마는 내가 그곳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꼭 건강하게 돌아와. 걱정 마세요. 엄마, 저 꼭 잘할 거예요. 드디어 2023년 3월,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을 한 것 같다고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항상 느꼈던 그 무거운 긴장감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얼굴도 평화로웠고 무엇보다 총을 든 경비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고 입국 심사도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도로 위의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국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막막했어요. 한글로 된 표지판들이 어지럽게 보였고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다니는 모습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리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까지 가는 길을 찾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첫날 밤 게스트하우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울었어요. 갑자기 무서워졌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이 먼 나라에서 혼자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했던 말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진짜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의사소통이 안 됐어요. 점원분이 뭔가 물어보시는데 저는 네만 계속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비닐봉지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신 거였더라고요. 지하철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노선도를 보고 타긴 했는데 반대 방향 전철을 탄 거예요. 1시간을 헤매다가 겨우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영어로 어디 가세요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분 덕분에 겨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점에서도 난감한 일이 많았어요. 메뉴판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점원분께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거의 편의점 도시락으로만 버텼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전혀 무섭지 않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주변을 경계했는데 점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벽 1, 2시에도 여성들이 혼자서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은 할 수 있게 됐고 글도 어느 정도 외웠어요. 그런데 여전히 외롭긴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고 문화적 차이로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홍대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이었는데 밤늦게까지 놀다가 헤어졌습니다. 새벽 1시쯤 되니까 친구들은 모두 택시를 타고 갔는데 저는 돈을 아끼려고 지하철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혼자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에 있었다면 당장 뛰어서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느낀 안전함 때문인지 그냥 돌아봤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건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바로 제 지갑이었어요.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카페에서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낯선 분이 한 블록을 뛰어와서 돌려주신 거였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시며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지갑을 받아들고 서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곳은 정말 다르구나 싶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동네 할머니들께 인사드리고 카페 사장님과도 짧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답답해하셨지만 점점 제 한국어가 늘어가는 걸 보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게스트하우스 근처 분식집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제가 메뉴를 고민하고 있으면 이거 외국인들이 좋아해요 라며 추천해 주시곤 했어요. 덕분에 떡볶이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6달 정도 됐을 때 일상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에서 서울시 중구 국제교류센터 광고를 봤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호기심에 가봤는데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한국어 수업도 있었고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했어요. 그런데 게시판에 붙어있던 공고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외국인 한국어 교육 보조 자원봉사자 모집.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다른 외국인들의 적응을 도와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 센터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미아 씨가 한국에 적응하면서 겪은 경험들이 다른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드디어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소피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처음으로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새로운 외국인들이 저에게 질문할 때마다 뿌듯했고 그들이 한국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떤 독일 학생은 미아 씨 덕분에 한국 생활이 훨씬 쉬워졌어요 라고 말해줬고 프랑스에서 온 직장인은 미아 씨가 알려준 팁들 덕분에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라고 고마워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9달째 되는 날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정말 살고 싶어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아야,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저는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총소리에 대한 공포도 없고 밤에 혼자 다닐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부모님과의 전화 통화가 끝나고 며칠 후 아빠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미아야, 내가 그렇게 행복하다면 아빠도 엄마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 우리가 한국에 갈 테니까 직접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줘. 저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부모님께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2024년 5월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어요. 마중 나간 저를 본 부모님의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미아야, 내가 이렇게 밝아 보이다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아. 아빠도 놀라신 표정으로 예전에 불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날 저는 부모님을 명동으로 모셨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시간을 확인해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미국이었다면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정말 신기했던 건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도 많고 연인들끼리 손을 잡고 걸어다니는 모습도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고 모두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말 놀랍네. 이 시간에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다니. 아빠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둘째 날에는 홍대로 갔습니다.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는 젊은이들을 구경하는데 부모님이 특히 놀라워하신 장면이 있었어요. 아빠, 저 학생들 보세요. 기타랑 앰프를 그냥 바닥에 놔뒀어요. 심지어 기타 케이스에 돈도 들어있는데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텍사스였다면 10분도 안 돼서 없어졌을 텐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홍대 클럽 거리를 지나가는데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여학생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 아이들 괜찮을까라고 하시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정말 안전해요. 저도 매일 이 시간에 혼자 다녀요. 셋째 날에는 부모님을 제가 일하는 국제교류센터로 모셨어요. 센터장님이 영어로 인사해 주시면서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미아는 우리 센터의 보물 같은 자원봉사자예요. 한국어도 정말 빨리 늘었고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때 마침 제가 도와주고 있던 독일 학생 한스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미아, 어제 알려준 지하철 환승하는 방법 덕분에 길 안 잃고 잘 갔어요. 정말 고마워요. 부모님이 제가 다른 사람들과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특히 제가 한국 직원분들과 농담도 주고받는 걸 보시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으며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아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걸 반대했구나. 괜찮아요. 엄마 마음도 이해해요. 아빠도 맥주를 한 모금 마시시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인 줄 정말 몰랐어. 내가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이유를 알겠다. 그 순간 치킨을 먹던 엄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이곳에서 이렇게 밝게 웃는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 같아. 예전에는 언제나 불안해하고 무서워했는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엔 서울타워에 올랐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에서 저는 부모님께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총기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부모님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미아야,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해. 여기서 내 꿈을 이뤄봐. 대신 자주 연락하고 우리도 가끔 놀러 올게.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알았으면 진작 찬성했을 텐데. 부모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신 후 저는 한국에서의 장기 거주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학생 비자를 신청하고 대학교 입학도 준비했습니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해서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해 12월에는 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처음 올린 영상 제목은 총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아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학교 총기 사고로 절친을 잃고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소녀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한국의 치안과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제 변화된 모습을 담았어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도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전히 국제교류센터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고요. 가끔 부모님이 한국에 놀러 오시는데 올 때마다 우리 딸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총소리 없는 나라에서 저는 진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부모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신 지 한 달 후 엄마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미아야,
엄마가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 특히 그때 한강에서 먹었던 치킨이랑 떡볶이 말이야. 아빠도 전화를 바꿔받으시더니 미아야, 아빠도 한국이 자꾸 생각나네.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계속 생각이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부모님은 한국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기 시작하셨대요. 한국 음식 만드는 법부터 한국 여행 코스까지 모든 걸 찾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엄마는 김치 담그는 법까지 배우셨어요. 6달 후인 2024년 11월, 부모님이 다시 한국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라 제 대학교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리아야, 이번에는 더 오래 있을 거야. 한 달 정도 계획하고 있어. 엄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이 한 달씩이나 휴가를 내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번 방문에서 부모님은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국을 탐험하셨어요. 아빠는 매일 아침 한강에서 조깅을 하셨고, 엄마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며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엄마가 어설픈 발음으로 물어보시면 시장 상인분들이 웃으시며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덤도 많이 주셨죠. 아빠는 동네 할아버지들과 바둑을 두며 친해지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바둑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서 금세 친구가 되셨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아빠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리아야, 아빠도 여기서 살고 싶어지네. 사람들도 좋고 환경도 좋고 엄마도 맞장구를 치셨어요. 정말 그래. 여기서는 마음이 편안해져. 미국에서는 항상 뭔가 긴장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부모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희는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리아야, 우리도 은퇴하면 한국에 와서 살면 어떨까? 아빠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요, 아빠?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엄마도 그래. 여기서 지내면서 정말 행복했어.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밝게 살고 있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 그 후로 부모님은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올 때마다 머무는 기간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그 다음에는 2주일, 이제는 한 달씩 계시거든요. 2025년 봄에는 아예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얻으셨어요. 리아야, 이제 우리도 한국에 집이 생겼네. 반년은 여기서 살고 반년은 미국에서 살 계획이야. 엄마는 이제 한국어 수업도 정식으로 다니고 계세요. 아빠도 한국 문화에 푹 빠져서 서예까지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아야, 내가 한국에 온 게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어.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좋은 나라를 알게 됐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해져. 이제는 내가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을 거야. 지금 저희 가족은 모두 한국을 사랑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이미 한국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고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이곳에서 계속 일할 예정입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총기 사고라는 최악의 트라우마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가 이렇게 행복한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